헬로우차이나 유한타증권 이경민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증시가 단오절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후광통 매매가 안 되는 날이네요. 그런데 금요일장에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어요. 6% 넘게 급락했고요. 진짜 우리가 11월부터 그 중국 다루는 이 헬로차이나 코너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20일 이평선을 완벽하게 이탈하고 아래 60일 이평선 지지력 테스트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증시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기업 이야기 해주시죠. 예, 우선 중국 증시는 좀 조정 나올 자리에서 조정이 좀 잘 나왔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 조정폭이 좀 너무 깊었던 그런 부분이 조금 뼈 아픈데요. 다만 지금 자리는 조정 자리는 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상승 트렌드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주식을 매수하는 그 기본이 되죠. 그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살펴보는 그 선이 있는데요. 그거 기준으로 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한 2천조 원 정도로 GDP하고 시가총액은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트렌드가 아직 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조정 시 지금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오늘의 그 이슈는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카톨릭 회칙 역사상 최초로 환경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총 6개장 한 246항으로 나눠지는 그 회칙인데요. 일단 교황의 회칙은 카톨릭 내에서 가장 높은 구속력을 가진 공식 사목교서로서 시대 변화에 따른 교황의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가로 치면 일정의 국정 목표와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환경 문제, 특히 지구의 온난화를 화로 인한 기후 변화를 정면으로 좀 다뤘기 때문에 조금은 의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달이죠. 인도에서 한 2,200명 넘는 더위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는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말 파리에서 유엔 기후 협약이 열리게 되는데요. 당사국에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위해서 2012년에 협상이 개시되었고요. 그 다음 2015년 올해 12월 파리에서 합의 도출이 하게 되고 2020년도부터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미국, G20국, 고소득이나 중소득 국가들은 이거에 대한 감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교황하고 한 부분하고 맞물려서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조금 본다라고 하면 환경 오염으로 부각되는 분산형 태양광이나 그린빌딩 건축 업체인 장강정 공강 구조, 말이 좀 어렵네요. LED 칩을 제조하는 사만광전, 태양광 모듈이나 LED 조명 제조업체인 임양전자, 도시 상하수도 및 오폐수 처리 개발 기업인 무한홀딩스 등의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LED 칩 제조하는 업체인 사만광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 중국에서 친환경, 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 문제는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던 분야고요. 중국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특히 대기나 토양이나 심각한 오염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도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엘니뇨가 이번 또 여름에 도래를 한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연말에 또 유엔 기후 변화 협약도 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LED 업체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LED가요, 업황이 안 좋지 않나요?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사만광전 어떤 기업일까요? 사만광전은 LED 웨이퍼 칩의 연구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중국 내 1위 업체입니다. 최근에 공급 과잉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칩 웨이퍼 한 50만 개 정도, 그리고 칩은 한 160억 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규모하고 기술 면에서 우위를 갖춘 LED 우량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개 이상의 특허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2015년도 신규 MOCVD 설비를 한 100대 이상 증설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증설에 들어가고 있고요. 뭐 동설비 같은 경우는 그 칩 성능하고 수율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 장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의 증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5월 말부터 6월 15일까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일단 6월 2일에 한 1억 5,740만 주 정도의 그 신주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해당 그 자금을 가지고 신규 장비를 증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6월 15일이죠. 국가통합반도체 산업 투자펀드가 동사 지분 9%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LED 쪽으로 지금 주력 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 부가하는 쪽으로 그 IC 사업이나 아니면 PA 사업 이쪽 부분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자금이 조금 더 투입이 될 것 같고요. 그 별도로 IC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그 펀드 조성을 위해서 뭐 신호 IC 캡탈 매니지먼트나 중국 개발은행 샤먼 지점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신호 IC 캡탈 같은 데서는 뭐 최대 25억 불 정도의 그 US 달러로 25억 불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요. 그 중국 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한 200억 런민페 정도로 최저 이율을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LED 사업도 굉장히 좋지만 비LED 사업인 PA나 IC 진출로 성장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사만광전. 보니까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국가 쪽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주요 주주로 들어온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LED가요,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이제 뭐 규제가 나오면서 LED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트렌드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국내 주식들도 뭐 어떤 순간에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좀 공급 과잉된 측면이 있어서인지, 좀 치킨 게임이 필요한 분야인 건지, 국내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 어닝 쇼크를 내고 있어요. 한번 국내 주식과 또 사만광전을 비교해 보면서 이 업황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뭐 LED 쪽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공급 과잉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LED 조명 쪽은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인하가 되면서 이쪽에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크릭이나 아니면 우슬람 같은 경우와 비교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LED 조명 쪽은 그렇게 조금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도 뭐 반도체나 이런 칩 아니면 TV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 쪽에 들어가는 LED 쪽이 좀 굉장히 강했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LED 조명 시장에서 뭐 발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그렇게 수율이나 아니면 성능에 비해서 조금 조명 시장에 조금 진출하는 부분은 약간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뭐 제가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만광전이나 아니면 서울반도체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해서 한번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가총액은 뭐 사만광전이 좀 제일 높은 부분이 있고요. 퍼나 아니면 매출액 같은 경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좀 제일 높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매출 증가율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만광전이 한 22%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29% 정도로 굉장히 높은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0.3%나 한 5%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20%대 후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서울 반도체는 작년에 적자를 조금 발생이 됐죠. 하지만 그 사만광전 같은 한 2,600억 원 정도로 한 순이익이 한 30% 정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나 아니면 수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번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작년 10월 달까지의 흐름은 거의 대등소이하지만 작년 10월 달부터의 그 주가 흐름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은 조금 박스권 LED 쪽 업황은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만광전이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못해서인가요? 뭐 아니면 사만광전이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서인가요? 지금 굉장히 차별화 보이는 차별화를 나타내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가도 그렇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아마도 뭐 주가의 차별성은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1대1로부터 시작하는 뭐 중국의 지금 업황은 그 조금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다, 돈이 좀 많이 돌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PA 쪽 전력 증폭기나 아니면 RF 쪽 무선 주파수용 그쪽 그 웨이퍼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미래의 성장성을 좀 앞으로 땡겨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조명 쪽도 그렇고 조명 쪽이 아니면 뭐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LED나 이쪽에 보급되는 부분인데요. TV 판매나 이런 건 좀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LED 업체들의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네, 사만광전 투자 포인트와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우리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중국이나 우리나.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가가 특별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LED는 다릅니다. 이렇게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률 이거 보고 좀 놀랬거든요. 영업이익률도 마진도 30%나 나오는 기업이 LED 업체, 중국 LED 업체는 이렇게 마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이 주식을 봐야 되는지와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최근에 저도 이사를 하면서 조명을 좀 LED로 좀 바꿨는데요. 뭐 그렇게 좀 가격이 비싸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LED 업체로서 환경적인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신사업 기대감이죠. 그 PA나 아니면 IC 쪽의 성장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더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고요. 예, 매수한 단가는 뭐 전일 종가가 그 30.24 위안에 맞췄는데요. 30 위안 정도 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이 좀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손절한다라고 하면 좀 짧게 28위안 정도 보고 있고요. 시장의 트렌드가 더 좋다라고 하면 예, 최고 42위안까지 조금 목표가 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높은 주가 상승력을 예상해주고 계시는데요. 대신 손절가는 짧게, 위쪽으로는 넓게 보자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손절가는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피비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중국 LED 업체 알아봤습니다. 우리 헬로차이나에서 처음 알아보는 것 같아요. 중국 LED 기업. 우리 LED 업황이 좋지 않아서 이쪽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실적과 마진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는 대목들 오늘 짚어주셨네요. 매수가가 30위안, 손절가 28위안, 목표 주가 42위안 제시했습니다. 사만광전 헬로차이나에서 알아봤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